머리가 엉망이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현재 시각 06시 33분.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1.4도. 어제보다 좀 춥네요. 더 많이 춥네. 오늘 수요일이고요. 어제는 좀 고단한 몸에 일찍 자서 요즘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저 일단 오전에는 좀 오후 저녁에 읽을 책하고 좀 바꿔서 읽어봤어요. 아버지의 해방일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짠한 이야기라고 시대의 비극을 넘어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많은 회자가 됐죠. 단편 소설은 처음이고. 누구지? 허쉬라는 그 유명한 1939년생 퓰리처상 수상한 저널리스트가 있죠. 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1939년생 이거 현재도 살아 계십니다. 현재 살아 계시고 그거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 저널리스트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소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널리스트 말 그대로 기자죠. 글을 쓰는 양심을 지키는 글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정도로 그 기자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윤리를 제 나름대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제 나름대로 좀 정의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도 그런 얘기지만 어떤 고착화된 권력의 신문 기자가 됐든 저널리스트가 됐든 세상에 대한 정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싸우는 사람이 진정한 저널리스트다. 이런 얘기를 해요. 1968년도인가 그 미라이 사건이라는, 미라이 마을, 베트남의 미라이에서 벌어진 미라이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68년도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하기 할 때인가요? 예산을 따서 현재 근대 국가로서의 이제 발전을 면모하는 거고, 그의 국토를 종단하는 그 도로에 들어가는 혈세는 말 그대로 혈세죠.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의 그 생명과 같은, 목숨과 같은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받은 돈들을 가지고 국가에서 벌인 커다란 인프라 사업이었죠. 결국은 성공합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 이제 68년도에 미국은 무소불위였어. 무소불위.
아, 동남아시아에서 그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또 그 권력의 맛에 그 전 세계 경찰 국가의 권력의 맛에 끌려 들어와서 진흙탕 속에 빠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통킹만의 지금은 이제 상식이 됐죠.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려있을 때 남베트남에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군용 선박을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호치민이 공격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끔찍한 전쟁의 파고에 올라탄 거죠. 통킹만 사건도 그렇고. 미라이 사건은 그 이후에 1961년, 62년 전쟁 이후에 5년, 6년 이제 전쟁이 고착화되고 68년 당시 구정대공세로 그 호치민 시내라든가 이쪽이 산발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과 남베트남을 많이 괴롭혔어요. 안경이 보게 됐네. 이후에 그 화가 잔뜩 난 이제 베트남 내에 파견된 미군들이 보이는 즉시 그냥 베트공들을 사살하기도 하고 혹독하고 면서 더욱더 가혹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라이 사건은 그런 와중에 그 1968년도 구정공세 이후에 미군이 토벌작전에서 벌여진 아주 슬픈 일이었고 500명 남짓한 민간인이, 여기서 중요한 건 민간인이 학살당한 거예요. 민간인이 학살당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68 운동이라는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 내에서도 그에 따르는 전쟁 무용론이 급속히 부상합니다. 미라이 사건은 민간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성고문하고 가장 어린 12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 사실이 허만호 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개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파월 의장도 당시 소령으로서 참여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 중에 유감스럽지만 전쟁 중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라고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베트남 전쟁 참전국으로서 가했던 그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주장하는 학살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우리 정부가 취하는
스탠스는 파워, 이 사람이 취했던 그 어나운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리딩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베트남전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사건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가해자였던 대한민국 정부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어요. 근데 어제 신문의 논조를 보니까 그 기사, 그 승소에 따르는 그 원고 측의 한 피해, 당시 어린 아이였던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가 저희에게 우리 국민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배상금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시된다. 현재 일본과 대한민국도 이와 유사한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 촉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복잡합니다. 지금 복잡해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참, 해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관계들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야 했겠죠. 그리고 엄연히 전쟁 관련된 그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68년도에 있었던 그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들이 재판을 진행을 했었고, 그중 딱 한 명만이 종신형을 받고 나머지는 다 풀려났어요. 미국에 대단히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 이후에 그냥 부랴부랴 미국은 손을 뗐습니다. 여론 때문에. 사람도 곧 우리나라에 영수증을 들이밀 것 같습니다. 배상에 관한 그 배후에는 일본이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일을. 어찌됐든 그런 사건이 미라이 사건과 같은 전쟁 범죄의 폭로가 쉽지는 않잖아요. 한창 전쟁 중에 상당히 민감하고 자극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정부와 상대로 했던 불미스러운 일을 한 저널리스트가 폭로를 합니다. 그 폭로로 인해서 70년도에 그는 퓰리처상이라는 대단히 영예로운 상을 받아요. 받고 그는 또 세상에 저하는 무서운 권력이 감추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후 그는 또 하나의 의혹을 오픈합니다. 전자는 베일에 쌓여진 의혹이 드러났고 그에게 영예를 주었고, 우리가 잘 아는 빈라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9.11 사건과 관련된 빈라덴이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응거하고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미군 특수부대의 출동으로 사살한 장면이잖아요. 서로 응사하다가 격렬하게. 근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고, 빈라덴 얘기야. 빈라덴은 벌써 그 미군에 의해서 그 수습이 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라덴이. 예. 오바마가 정치적으로 어떤 그의 생존 상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가공된 작전을 수행했다 라는 걸 또 그거야말로 이제 음모가 될 수 있거나 폭로가 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즉각 부인합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부인하고, 제가 또 3주 전에 지난주에 그 허마노 씨가 1939년생인 노장 저널리스트가 제가 봤을 때는 생애 마지막 그 폭로일 것 같은데, 폭로라기보다는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취재를 함으로써 또 한 번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되기 3개월 전에 노르웨이와 미군이 그 러시아에서 흑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사보타지 했다는, 테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주체가 어디다? 미국이다. 당시 그 가스파이프가 폭발됐을 때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방점이에요. 방점이에요. 오늘의 꼭지는 그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진한 개인과 숭고한 어떤 미담 같은 거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로 쓰일 뿐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미국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당시 소련이 미군과의 군비전쟁에서 레이건이 우주전쟁, 스타워즈 이런 걸 넣으면서 소련과 경합을 벌여요. 엄청난 돈이 소비되는 이런 군비 경쟁에서 미국의 거대한 계획은 소련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었어요. 결국 뭐 승리했고, 이번 사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파이프라인을 만약에 미국이 사보타지 했다면 이 특수부대 잠수대원들이 노르웨이의 도움이 있었다는데, 그건 좀 확인해 볼 사람이고, 제 3세계 국가인 노르웨이가 왜 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핀란드라면 제가 이해하는데, 노르웨이. 어쨌든
최종 목적은 중국 같아요, 중국. 미국은 민주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한꺼풀 까놓고 보면 독과점을 좋아해요. 독과점. 자신과 경쟁하는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해요, 미국은. 독과점. 민주주의도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정치 체제가 많이 있어야지 그와 유사한 내용의 경쟁자가 있으면 그들은 바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1985년대 일본이 자신의 턱 밑까지 경제적 지위를 위협했을 때 프라자에서 판일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N 강세를 통해서 경쟁력을 죽입니다. 지금 최종 목표는 중국 같아요. 중국.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취해야 할 스탠스는 외교적인 관계에 적도 없고 오군도 없지만 외교적인 스탠스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절대 강자인 미국의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엄브렐라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들에게 미움을 샀다? 혹자는 97년에 일어나는 IMF 정규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펜앤마이크 IMF 사태에 관련된 내용도 김영삼의 순진한 국수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안 도와줬다는데 그 배후에는 미국의 외환위기 종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희생양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공이라는 사실이고요. 중국의 부상이 커다란 위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같은 체제, 같은 패밀리 그룹이 아닌 적대 세력의 국가가, 그것도 전세계 3위, 4위 하는 대단히 큰 영토의 소유, 그리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고, 까딱 잘못하면 미국의 패권은 물론 미국의 분할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텍사스라든가 이런 곳은 언제든지 미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독립할 곳입니다. 나중에 미 합중국의 느슨한 어떤 그런 고리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장밋빛만 가지고 있는 미국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 미국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를 바탕으로, 혁명적인 기술과 무한한 자원을 배경으로 한 무한한 영토에서의 미국은 무소불위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200여 년 정도 됐지만 그들은 경쟁자를 좋게 보지 않아요. 가혹하게 잘라버립니다. 러시아의 힘을 뺨과 동시에, 빼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러시아 약간 좀 위험한 카드를 쓴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중국이 알고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우려 속에서도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에게 배팅을 한 것은 중국이 워낙 영악해서 같은 공간 체제이지만 러시아의 절대 자기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의 군사 원전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목숨 걸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치달을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마 하지는 않을 거고. 그 스탈린이 모태똥하고 이제 모태똥이 49년도에 장제스 몰아내고 모스크바로 가잖아요. 조련하고 자기 측근들 몇 명하고 끌고 가갖고. 근데 이 사상적인 얘기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장제스를 스탈린 입장에서는 모태똥이 장제스를 저렇게 몰아쳐서 그 대륙에서 쫓아낼 줄 몰랐대요. 그 소련 자체에서도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되는 상황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스탈린이. 공산 세력의 확대보다는 그 공산주의의 우위를 점하는 전세계 공산화도 중요했지만 자신의 턱 밑에서 차오르는 그 경쟁자였던 거대한 땅덩어리의 지도자의 출현을 원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속적인 내전을 통해서 그들은 중국을 하나의 그냥 조그만 똘마니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스크바로 데려와서 얘기 좀 해보니까 말이 씨도 안 맥혔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발밑에 둘 뭐 김일성이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했다가 서로 간에 손살에 치면서 그냥 해치고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진하고도 지향되는 이런 삶은 국가에서조차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있는 정적을 제거하고 그 음모론에 대한 내용이 그 저널리스트라는 사람이 허만호 씨가 퓰리처상을 받은 자가 그런 내용의 글을 거의 뭐 39년생으로서 마지막 폭로를 한 건데 말이죠. 그게 쉽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일까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그의 뇌피셜을 내가 슬쩍 봤다고 비유하자면, 죽기 전에 인류사의 커다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궤적을 찾아보면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용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널리스트는 세상의 권력에 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큰 모토예요. 허만호 씨. 노만 파이프를 사보타지 했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도 확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설사 그 사보타지 한 사람이 그 잠수부 있잖아요. 세이머시 허머러시가 아니에요. 그 파이프를 사보타지한 잠수부가 갑자기 변심해서 뭐 자신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뭐 이런 부분을 했다 부인할 겁니다. 노르웨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이죠. 노르웨이가 정권이 바뀌면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뭐 그 당시에 전쟁을 유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 해도 미국의 현재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에서 그에 따르는 사보타지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는 없어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청문회가 나오면 몰라. 미국 국무부에서 CIA 국장, 응? 뭐 국방부 장차관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미 정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당시의 기시감을 나 스스로도 깜짝 놀라면서 세상을 한 번 더 바라보는 통찰을 갖게 돼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조선산타의 데일리 방송은 계속됩니다. 내용의 경중이나 내용의 재미를 떠나서 나 자신을 증언하고 세상을 증언하면서 하루의 새벽을 달리는 사람으로서 본 유튜브를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솔직하게 충실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조선산타였습니다.